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다국적 기업 GM이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 공장 폐쇄 방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GM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지역사회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창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마 했던 GM 군산 공장 철수설이 현실이 됐습니다. 실적 부진을 겪어온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생산 설비를 유지한 채 회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 부평과 경남 창원 등 국내 4개 공장 가운데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6년 바다를 메운 군산 국가산단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누비라 승용차 생산에 들어갔던 군산 공장이 22년 만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공장 폐쇄와 함께 남아있는 직원 1,800여 명도 구조조정에 칼바람을 맞게 됐습니다. 동시에 다 부평, 창원이고 보령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쪽에서 뭐 여유 인력이 나오면 혹시나 모르겠는데 직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한국 GM지부는 적자 경영에 책임 있는 사측이 오히려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GM 자본에 맞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5월 폐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모든 회의 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은 GM 군산 공장의 폐쇄는 사실상 군산 경제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에 군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로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은 지 1년도 안 돼서 이번 GM 공장 폐쇄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폐쇄 발표가 전해진 GM 군산 공장.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자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100여 곳의 협력업체도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한 협력업체는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해 100명가량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폐쇄 소식으로 협력업체들은 당장 존폐를 고민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 뭐 다 어렵죠 뭐. 어떻게 어려우세요? 그 일거리가 아무래도 다 떨어지니까 어렵죠. 뭐 다른 회사들은 뭐 이제 정리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죠. 생산 물량이 이제 없는 데는 아예 지금 기다리는 처음 상황을 폐쇄 발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여파로 생기를 잃은 지역 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빈 상가와 주택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GM 공장 폐쇄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너무 힘들죠. 영세 상인들이 요즘 운영하기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여기에 GM의 강판을 납품해온 세아제강 같은 연관 기업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등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은 전자산업과는 또 다르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군산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라북도나 군산시, 정치권은 이번에도 뒷북이었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던 전라북도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뒤늦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부처와 조기 정상화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설을 앞두고 전해진 GM의 폐쇄 결정에 군산 시민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고 전북 지역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 GM이 정보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토 기업으로 군산 공장을 지켜온 도민들에게는 충격을 넘어 배신감까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국 GM은 공장 폐쇄의 이유로 20%대의 낮은 가동률과 만성 적자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차 물량 배정조차 외면해온 그간의 행태를 보면
예정된 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지분 독자 처분 제한이 풀리기를 기다렸다 공장 철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군산 공장을 희생양 삼는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군산 공장 물량을 빌미로 지금 GM 한국 공장을 지금 볼모로 지금 협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우자동차로 출발한 GM 군산 공장에는 지난 22년간 막대한 혈세가 공적 자금으로 투자됐습니다. 도민들은 위기설이 터질 때마다 차 사주기 운동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며 군산 공장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예양심을 갖고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당당하게 향토 기업으로 성장한 군산 공장. 정작 경영 위기를 핑계로 또 우리 지역만 희생된다는 충격은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GM 미국 본사에서 한국을 거의 현금 인출기처럼 생각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분노스럽고요. 공장 폐쇄설을 끊임없이 부인해오던 한국 GM의 무책임한 행태와 지역 경제도 노동자도 외면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제 논리에 도민들의 상실감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소식에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김광수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군산이냐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말로만 일자리를 외치지 말고 군산을 특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행정, 재정, 금융 지원 등 경제 회생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도지사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교육감에는 6명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경쟁이 뜨겁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중앙 정치권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도정의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희망 전북의 정사진을 설계하고 담대하게 추진해 나갈 새로운 자질과 경험, 경륜과 인맥의 도지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하루 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권태용 도당위원장, 그리고 일주일 전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송하진 현 도지사와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예비 후보 등록 첫날 6명의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규모 있는 국립대 총장을 역임한 능력을,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은 초등교사부터 대학 총장까지 폭넓은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교사 인권과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학생이 원하는 것, 학생이 좋아하는 것, 이걸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저는 더 잘 교육을.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장은 교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행복한 교육을, 이재경 전 교육장은 교육행정가로서 경험과 추진력을 내세웠습니다. 인성교육에 힘써서 우리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따뜻한 인간으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 인권, 선생님도 교권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혁신학교를 넘어 도전학교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황호진 전 교육감은 폭넓은 행정 경험으로 전북교육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꿈에 도전하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 도전하고 그다음에 자기 삶의 미지의 길에 도전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OECD 대표부 교육관을 지냈고 6.13 지방선거까지 이제 120일.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의당 소속이던 지방의원 20여 명이 대거 민주평화당에 입당했습니다. 강병진 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5명과 시군의원 22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에서 어렵게 일군 다당제의 가치와 제3당의 노력이
안철수 대표로 인해 오늘 첫 챔이 저희는 무너졌다며 평화와 민평당 합류를 개혁의 선언했습니다. 길로 나가기 위해 이로써 도내에서는 이달에 59명에 달하던 과거 국민의당 안철수 지방의원이 대표의 민평당 적폐와 27명, 정치에 바른미래당 19명으로 저희는 재편됐고 힘을 모아 나머지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무소속이나 동지들과 민평당 입당을 이것이 저울질하는 지난 것으로 세월 알려졌습니다. 암흑 같은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전혀 딴판입니다. 경찰 입장을 비판하려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을 전북경찰이 막아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청사 입구를 경찰 수십 명이 막아섰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익산 진경여고 교사 김모 씨의 유가족들. 당초 청사 내 기자실에서 김 씨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출입을 못하게 막은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 중에 한 명이 그때 그 참담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단순 자살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유가족들은 숨진 김 씨가 생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금품 헌납을 강요받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데도 그동안 경찰은 소극적인 수사를 벌여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피켓과 현수막 등을 챙겨왔는데 이를 미뤄볼 때 시위의 가능성이 높고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출입을 통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시위 계획은 아예 없었다며 경찰이 쓴소리가 듣기 싫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사자가 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죽음을 선택한 남편에게 진술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하는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 태도와 방향을 되돌아보기는커녕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출입도 못하게 하며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승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어제 취임식을 갖고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면 재판을 중심으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변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주가 고향인 한 법원장은 지난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어제 임시의원 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현 회장인 이선홍 합동건설 회장을 23대 회장으로 재선출했습니다. 이선홍 신임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책 협의와 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시외버스 업계가 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더 받아왔다는 전주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운행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가장 승객이 많은 전주 익산 군산 노선. 40여 년 전 터미널 이전으로 최대 5km가량 운행 거리가 줄어들었지만 요금은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전라북도가 대대적인 요금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주, 익산, 군산의 요금을 인하한 데 이어 이들 지역을 경유하는 16개 도외 노선도 명절 이후에 요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군산에서 여수까지가 400원, 인천공항에서 익산을 오가는 우등버스가 600원 내리는 등 최소 200원에서 최대 600원까지 조정됩니다. 타도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가 돼서 2월 20일까지는 그 거리에 맞춰서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고, 버스 요금이 운행 거리에 따라 정해진다는 원칙에 따라 전주 시내 6개 간이정류장의 요금도 이달 안에 인하됩니다. 실측 거리를 토대로 완산동 간이정류장에서 정읍이나 김제, 고창 방면은 400원, 효자 서부에서는 800원 등 같은 전주 시내권이라도 목적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200원에서 800원까지 운임을 내립니다. 대신 정확한 실측에 따르면 거리가 증가하는 김제, 부안, 고창은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40여 년간 요금을 잘못 받아온 시외버스 업계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가 여건이 변경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 노선이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할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실측 거리를 해서. 더불어 전라북도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년 한 번씩 전 노선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하동마을 1000만 관광객이 구도심 활성화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한옥마을 관광객이 인근 객사와 경리단길, 영화의 거리 등을 찾으면서 휴게 음식점 등의 영업 신고가 2배 넘게 늘고 10층 이상 호텔도 3곳이 허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한옥마을 관광 휴가를 주변 330만 제곱미터 구도심 지역 개발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주천 서로 걷고 싶은 길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기간제 근로자 13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전라북도는 업무가 연중 8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사무보조와 식당조리 등 기간제 직원 13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라북도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앞서 지난해 말 결정된 청소 용역 등 간접 고용 69명을 포함해 206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 공무원 200여 명이 신규로 채용됩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2018년도 지방공무원 195명의 신규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이 120명으로 가장 많고 사서직 13명, 공업직과 시설직이 각각 12명, 운전직이 38명입니다. 도내 농업용수 저수율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도내 400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4.6%로 평년 대비 8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는 현재 저수율이 봄 영농에 큰 지장이 없지만 물 부족에 대비해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이 유래를 가진 관내도로와 마을에 스토리를 입혀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부안 위도의 띠뱃놀이가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진행됩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19번 국도 등 유래가 있는 21개 소재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 상품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9번 국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눠 오복의 길로 설정하고 우리 동네 음악대장 하현우의 고향과 장수의 곰이 있어요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2020년까지 테마 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수를 경유하는 19번 국도에 오복길을 조성하여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인 부안 위도 띠뱃놀이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위도 띠뱃놀이는 170여 년 전 시작된 풍어제로 진상품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칠산바다 용왕에게 바치는 띠지와 오색기, 허수아비, 띠배를 바다에 띄워보내는 행사입니다. 완주군이 자치 분권과 균형 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해 서명운동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 분권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달 초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2만 100여 명이 참여했다며 이달 말까지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합니다. 남원시가 서남대 폐쇄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남원발전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추진위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전북에 유지하고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의과대학을 서남대 부지에 건립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미술에 대한 개념을 쉽게 알 수 있는 기획 전시가 오늘부터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익산문화원은 오늘 익산역 광장에서 설맞이 문화 공연을 갖습니다. 부안예술회관에서는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강철비를 오늘 무료로 상영합니다. 선자장과 부채 장인들의 상품 부채가 전시되는 한아름 선물전이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지메이드 색지 공예교육 결과물전이 오는 28일까지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마련됩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 한옥마을 내 13개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설맞이 문화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고창 선운사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내일부터 나흘간 개최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내일부터 나흘간 설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완주 곶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내일까지 고산 미소시장 광장에서 열립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생을 접수받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군산이 11도를 기록하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